자, 우리 지학사 문학 첫 번째 작품 한번 수업해 봅시다. 제목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이런 작품인데요. 나이덕 시인의 어떤 시고요. 이거는 이때 우리가 뭔가 인간 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피상적인, 즉 겉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좀 멀리 하다가 이제 좀 멀리서 그 사람 다시 바라보니까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해서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시입니다. 자, 해제 읽어보면요. 이 작품은 자, 줄자 될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거고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복숭아 나무는 타인이 됩니다. 복숭아 나무는 자, 이 작품에서 복숭아 나무는 동그라미 치고요. 우리가 흔히 만나고 일상에서 흔히 만나고 접하는 대상입니다. 즉 타인, 타자죠. 비유를 했대요. 자,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 줄쳐야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 이퀄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인식 변화. 다른 말로 인식이 변하면 당연히 태도도 변하겠죠. 그래서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이 시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을 알맞는 거 했을 때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인식 변화를 통해 당연히 처음에는 편견을 갖고 멀리하다가 이제 점점 본 모습, 참모습을 알고 가까이 가게 되는 인식 변화 통해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대상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낍니다. 왜요? 편견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 전개 방법은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비로소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시간 속에서 대상과의 조화를 이루고 또 뭐도 한다? 교감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작가는 인간관계에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는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상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 편견에 잡혀서 대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작품을 안 읽었지만 거의 설명이 다 됐죠. 자, 주제의식입니다. 화자는 복숭아 나무가 흰 꽃과 분홍 꽃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판단한다. 이게 바로 편견이죠. 이 때문에 복숭아 나무를 어떻게 해요? 멀리로만 지나칩니다. 그러나 복숭아 나무가 자, 줄쳐야 될 것 같아. 수천 빛깔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럼 이건 수천 빛깔은 뭐예요? 복숭아 나무의 본질이죠. 복숭아 나무의 본질, 본 모습, 참 모습, 본질 이퀄 그의 참 모습을 시간이 흐르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결국 알게 되죠. 이로 인해 화자는 자기 중심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복숭아 나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화자는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이 그늘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복숭아 나무와 함께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퀄 그럼 그 시간은 뭐예요? 복숭아 나무의 그늘이니까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복숭아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서 멀리로만 지나쳤지. 그러다 이제 참모습을 알고선요. 복숭아 나무 그늘까지 뭐하여? 가서 복숭아 나무와 함께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니까 거리가 어떻게 됐다. 그죠? 거리가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다음 우리 위의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면 대상과 뭐 한다? 여기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 조화도 이루고 대상과 교감도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입니다. 복숭아 나무의 그늘은 대상과의 어떤 조화를 교감을 이루는 공간이 되고요. 저녁이 오는 소리는 이제 교감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이 행위에서는 결국 뭡니까?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타자를 다른 사람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려는 태도는 잘못됐다. 그래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뭐 어렵진 않죠. 아까도 알겠지만 시를 읽지 않았지만 벌써 시가 그죠 해석이 다 되는
그런 놀라운 아무튼 내용이네요. 자, 갈래는 자유서정시 알 필요 없고요. 성격은 고백적. 중요한 거는 성찰적이죠. 어떤 타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성찰을 봐야겠죠. 그다음 비유도 쓰였어요. 여기서는 복숭아 나무는 다른 사람이고요. 제재는 복숭아 나무고요. 주제는 다른 대상, 즉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 이러면 되고요. 얘들아, 특징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암기.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징, 복숭아 나무를 뭐한다? 의인법을 썼다. 의인법. 그 다음에 시간 흐름에 따라 인식 변화. 이거 중요해요. 혹은 시간 흐름에 따라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다. 이거고요. 도치법. 도치가 뭐죠? 시의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집에 가자. 이게 정상인데 가자. 집에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시어의 순서를 위치를 바꿔서 거꾸로 읽게 만든 거, 이걸 도치법이라 합니다. 자, 구성은요. 자, 이제 좀 보면 알겠지만 1에서 6행은 이제 총 2연으로 돼 있고요. 1년의 1에서 6행은 복숭아 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 7에서 12에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가다가 결국 복숭아 나무를 진정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앞에는 거리감이 들어야지만 뒤에는 이해와 공감이고요. 마지막은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뭐 한다 했죠? 저녁이 오는 것을 도왔다 해서 조화와 통합, 아까 교감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 정리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제 작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시다.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 곁으로. 자, 여기서는 진짜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지 나의 추측이지. 아마 저 새끼는 여러 겹의 복잡한 마음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여러 겹의 마음이라 함은 복잡한 마음을 가졌을 거야 라고 추측해서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실제 그 복숭아 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아마 저 복숭아 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을 거야 라고, 이건 나의 생각이지,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복잡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복숭아 나무 선생님이 뭐라 했죠? 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인법 썼다 그랬어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요, 나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화자가 작품 안에 있죠. 대상도 있고요.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는 나만의 생각이죠. 대상을 대하는 나의 생각. 아마 저 새끼는 마음이 되게 복잡할 거야. 아우, 진짜 뭔 놈에 저렇게 복잡하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왜? 가까이 가기 싫으니까. 그죠? 자,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고 있는 그 나무는, 자, 이 시에서는요, 특이하게 이렇게 글을 반복합니다. 글을 반복해서요, 효과가 있어요. 지시 어떤 관형사죠. 그래서 지시 그 관형사, 즉 글을 반복해서 중심 소재, 복숭아 나무한테 어떤 시선을 집중시키는, 초점 모으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그 있고요. 또 아래 보면 여기도 그 나무 있고요. 그죠? 되게 많습니다. 또 그 여러 개의 마음, 이런 식으로 그 나무, 이렇게 그가 많아요. 그래서 글을 반복하여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집중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자,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자, 내가 가진 뭡니까? 편견이죠.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나무를 멀리로만 지나쳤습니다. 이건 뭡니까? 편견을 갖고 나서 행한 나의 행동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나의 행위 이퀄 뭡니까? 편견의 결과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 잘라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뭡니까? 나는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선입견과 거리감을 갖게 됐다. 처음에는 선입견을 갖고 거리감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본다면요. 잠깐만. 이렇게 잘라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1년의 앞부분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저 복숭아나무는 너무 복잡한 내면을 가졌을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서 복숭아나무한테 거리감을 뒀죠. 그리고 아마 그 나무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왜?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두 번째 나의 생각을 하고 결국 난 그 나무를 멀리로만
지나쳤겠죠. 그죠? 갑니다. 그런데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 빛깔, 별표 쳐야 돼요. 수천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 오케이? 멀리서 그 나무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수천 빛깔은 내가 몰랐던 대상의 본질, 대상의 참모습, 타인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는 걸 멀리서 보고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참모습, 진정한 모습을 내가 멀리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눈부셔서 알았다는요. 반복이죠. 반복인데 이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사실 대상의 본질과 진정한 모습 알고 나는 너무 눈이 부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했다? 새롭게 인식한 거죠. 피우고 싶은 꽃빛 이퀄 뭡니까? 우리가 꿈, 그 다음에 뭐 목표 이런 게 있겠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던 그 나무는요. 그래서 외로울 거예요. 왜 외로울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편견을 가지니까. 또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겁니다. 왜 외로운 줄 모를까? 자기의 꽃빛을 피우기 위해서 스스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니까. 괜찮니? 자, 그의 여러 겹의 마음 이퀄 그의 참 모습 이거죠. 그의 진정한 모습 위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수천 빛깔이 되는 거예요. 그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숭아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죠. 자, 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어가 같다. 어떤 시어가 뭘 의미한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뭡니까? 멀리서 바라보다 드디어 뭐를? 참모습을 알게 됐다. 이퀄 수천 빛깔 여러 겹의 마음을 알게 됐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흩어진 꽃잎이 먼데 닿았을 무렵. 이제 뭡니까? 꽃잎이 떨어질 무렵이죠. 늦봄입니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의인법이죠. 복숭아 나무가 심심한 얼굴 하고 있으니까 복숭아 나무 그늘이니까 요 그늘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거리감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졌죠? 거리감이 줄어들었죠. 자, 갑니다.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뭐를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요. 해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무슨 법? 도치법. 누구와 함께 들었다는 얘기야? 복숭아 나무와 함께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뭡니까?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함께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이걸 함께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묶어서 얘기하자면 뭡니까? 그 대상과 뭐 했다? 교감했다. 또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자의 왼쪽 핵심 속소 보면요.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보면요. 복숭아 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처음에 가졌죠. 하지만 거리감을 두다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복숭아 나무의 어떤 재인식, 깨달음, 복숭아 나무의 수천 빛깔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복숭아 나무의 그늘에 가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교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뒤에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요. 복숭아 나무의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복숭아 나무에 대한 오해가 그 다음에 편견이겠죠. 편견, 뭐 선입견 똑같은 말인데 자, 편견이 되고요. 어떻을 거다? 너무 여러 개의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가졌을 거다. 그 두 가지를 이제 편견하게 되죠. 잘못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가까이 갖고 싶지 않고 멀리 거리 뒀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나무에 대한 제시가 깨달음입니다. 내가 뭘 느꼈죠? 멀리서 바라보다가 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 빛깔이 있구나라는 걸 새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는 너무 피우고 싶은 어떤 꿈이 많아서 외롭겠지만 그 꿈을 위해서 외로운지도 몰랐을 거다. 자, 요렇게 진심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복숭아 나무에 대한 선생님이 뭐라 했죠? 뭐 이해와 공감 혹은 조화와 공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와 공감 혹은 조화와 공감 뭡니까?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함께 저녁 오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공감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표현사의 특징 이거는 무조건 암기
시험에 나오겠죠. 자, 뭐뭐 씁니다, 입니다. 이거 경어체예요. 경어체가 뭐냐면요, 높임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뭐뭐 했다 이게 아니라 뭐뭐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적 어조입니까? 혼자 얘기하니까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독백적 어조일 것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고요.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중심 소재 즉 복숭아 나무를 초점화시켰다.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대상을 뭐 했죠? 의인화, 의인법, 그지? 의인화하여 주제를 효과적 드러냈다. 조금은 심심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의 운수 순서 박교 선생님이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복숭아 나무는 누구죠? 이거 시험 문제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달달달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복숭아 나무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타인이라 그랬죠. 즉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고요. 흰 꽃과 분홍 꽃은 겉으로만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대상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부정적 모습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천의 빛과 뭡니까? 대상의 본질, 진정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과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 언제죠? 저녁이고요. 공간은 어디입니까? 그 복숭아 나무 그늘이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꾸 했던 얘기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자, 흰 꽃과 분홍 꽃이 핀 복숭아 나무. 아마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을 거다.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가졌을 거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흰 꽃과 분홍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었다. 이걸 내가 제대로 못 알아본 거죠. 그리고 피우고 싶은 꿈이 많았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다. 또 그 꿈을 위해서 외로운지도 몰랐을 거다. 마지막 꽃잎이 흩어진 복숭아 나무 조금 심심한 얼굴 하고 있는데 그의 그늘에 가서 함께 저녁에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한번 다시 얘기하지만 흰 꽃과 분홍 꽃은 겉으로 본 대상의 모습이고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내가 선입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 모습이고요. 수천 빛깔은 대상의 참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작품 너머로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의 간격. 이거는 짧은 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볼까요?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땐 몰랐다. 뭘 몰랐을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멀리서 바라볼 때는 겉모습, 피상적인 관찰이죠. 우리 시에서 피상적인 관찰 어디 있었습니까? 피상적 관찰. 여기 그냥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 이렇게. 그죠? 그냥 대충 겉으로만 첫 번째 줄이죠. 겉으로만 대충 보는 이런 피상적인 관찰 이런 얘기죠. 다시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땐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룬 줄 알았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야. 어깨를 대고 거리감 없이 한마디 뭐야? 아주 친밀하게 너무 가깝게 어깨를 대고 얘도 의인법하고 있죠.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룬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넓거나 조금 간격이 있다는 걸 몰랐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말하는 것도 나무는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깨를 대고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간격이란 게 있다. 간격은 뭡니까? 개인적인 어떤 공간이 되겠죠. 벌어질 대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이게 간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어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서 보고 알았다. 산불 되게 중요하죠. 산불의 역할은 뭡니까? 실현 위기지만 나에게는 이 산불을 통해 뭐가 있다는 걸 나무와 나무 사이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지? 산불이 안 났으면 나무에 너무 숲이 울창해서 제대로 안 보였겠지. 그래서 산불이 나고 나서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래 보면요. 간격 특징 보면요. 주제 적당한 간격의 소중함과 깨달음이고요. 나무를 의인법했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대비했습니다. 그죠? 시간의 흐름 뭡니까? 처음에 몰랐다 산불이 흡수고 나서 알았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공간의 이동은 뭡니까? 처음에는 나무에서 멀리 바라보다가 산불이 나고 나니까 가까이 들어가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숲에 대한 인식 정리합시다. 숲,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룬다. 이거는 멀리서 봤을 때, 즉 불 나기 전. 이제 불이 나서 들어가 봤을 때 뭡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숲을 이룬다. 이런 얘기였던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였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